바다를 가로지르던 집트랙이 운행 중 뚝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군이 30억 원을 투자해 설치한 국내 최장 집트랙의 아찔한 사고 집중 취재했습니다. 저 끌어진다면 이쪽 방향으로 관광객들 목숨과도 이게 바로 직결되는 일인데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여수 지역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방역 태세는 어떤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펜스를 다 쳐놨는데 넘어가신 거예요? 넘어가시는 분들이 문제신 거지. 정체 상태인 남북 교류의 돌파구로 지자체 간 소통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이사장의 남북교류협력재단과 순천시 간 협약의 배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정된 이런 협력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광양제철고의 일반고 전환이 백지화됐습니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는 일반고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조금 전 전국 네트워크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최장거리를 자랑하던 공군 영남면의 해상 집트랙이 운행 중 뚝 끊어지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화물이 실린 와이어였던 게 천만다행이었지만 1억 원대의 장비가 바다로 수몰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시설 운영은 중단된 상태인데요. 원인 파악에만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신규 개장한 전남 공군 영남면 공중하강체험시설입니다. 지난 15일 이 시설의 5개 와이어 라인 가운데 화물 운송용 라인 1개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운송 중이던 탑승 장비 20세트가 바다로 수몰되는 등 1억여 원의 치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운영사 측은 이번 사고 원인이 와이어 불량 또는 시공 부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결론 짓기까지는 최고 2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판결이 그렇게 걸릴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 파단이 된 이 와이어를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맡겼을 때 그 기준은 또 다르겠죠. 공군은 일단 관련 시설 전체를 새로 교체하고 안전진단 등 과정까지 다시 거친 뒤 재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비 회수 라인 포함해가지고 4개 라인까지 전체 교체를 해서 안전검사를 재검사를 받은 후에 그 안전이 확실하다고 재검사를 판단이 되면은 재운영을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라는 이유로 최초 상황 보고 이후 관련 수사를 보류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역사회는 행정과 사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 불신의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익스트림 레저 시설이라는 겁니다. 저도 끌어진다면 이쪽 방향으로 관광객들 목숨과도 이게 바로 직결되는 일인데 너무 아니라는 사실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단일 세계 해상 최장거리인 1.53km 규모의 고흥집 트랙은 개장 이후 하루 최고 300~400명의 체험객들이 이용해왔습니다.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당국의 더욱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리 감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8시를 기해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에 폭염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됩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에 대비해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 해수욕장에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예약제와 발열 체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안심 해수욕장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막바지 해수욕장들의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사전에 입장 예약을 받고 입장객의 발열을 체크한 뒤 안심밴드를 제공하는 안심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시점, 운영은 잘 되고 있을까? 도착하자마자 정식 입구가 아닌 펜스를 넘어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넘나든 듯 펜스 한편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사전 예약도 발열 체크도 하지 않고 기자가 펜스를 넘는데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발열을 체크하지 않고 입장해 손목에 안심밴드도 없는 상황. 아무것도 없는 손목을 드러낸 채 물놀이를 하고 파라솔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분이 지났지만 발열 체크를 유도하거나 경고를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근데 넘어갔는데 아무도 제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펜스를 다 쳐놨는데 넘어가신 거예요? 넘어가시는 분들이 문제신 거지. 저희가 따로 거기까지 가가지고 어디로 보이지도 않는데 저희가 다. 탁 트인 해수욕장 특성상 철저한 방역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도 올 휴가철 전남 지역 해수욕장을 방문한 인파만 87만 6천여 명.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수욕장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수 지역 해수욕장은 휴가철 막바지 성수기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까지 개장할 예정이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수부는 해수욕장을 방문하더라도 밀폐된 샤워장 이용은 피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나주의 한 워터파크는 확진자 가족이 이용한 사실이 알려져 폐쇄 조치됐습니다. 특히 당시 1,500명이 함께 있었고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내외 워터파크와 숙박시설이 있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앤리조트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대전 일가족 확진자 4명이 리조트를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가족은 지난 17일엔 하루 종일 리조트 내 워터파크를 이용했는데 당시 워터파크에는 연휴를 맞은 가족 단위 이용객 1,500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조트 관계자는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문진표를 작성하곤 있지만 워터파크 내부에선 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강제하진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스크는 이제 착용을 하신 데까지는 하고 이제 야외 같은 데는 조금 착용을 하신 분들은 하고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못하고. 방역 당국은 리조트를 즉시 폐쇄하는 한편 재난 문자를 통해 방문객을 상대로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시설 이용 시 거리 두기나 물박 마스크 착용 등 워터파크 방역 지침이 지켜졌는지 살피고 타 지역 확진자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 리조트로부터 방문객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다른 지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공문을 저희가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공문을 보내려고요. 요즘 무증상도 많이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을 못 드리겠네요. 방역 당국은 워터파크 이용자들 가운데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확진자 발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전남 지역에서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7일 체코에서 입국한 20대가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광군 거주 60대도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거주 여동생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검사 의뢰한 결과 오늘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등교 인원 조정 권고안이 확정됨에 따라 전남에서도 제한적 등교가 실시됩니다. 전남교육청은 비수도권에서도 다음 달 11일까지 등교 인원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교생이 900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 하루 등교 인원을 600명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학교장의 재량으로 최종 결정하도록 했고 중3과 고3에 한해서는 등교 수업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제한적 등교 권고 대상에서 전교생 60명 이하 또는 농산어촌 학교는 제외되며 특수학교 역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광양과 순천의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집계한 피해액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광양 다안면과 진월면, 순천 황전면 등에서 각각 2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이 빠르면 다음 주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복구비의 국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순천시와 남북교류 협약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교류에 지자체들의 개별 소통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소통의 상징이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하지만 지난 6월 폭파되면서 남북 관계는 또다시 급냉각됐습니다. 정치 상황이나 국제 관계에 따라 교류와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남북 교류.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가 근간이 되는 남북 교류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전국 지자체와 릴레이 협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강주 남구, 강원도 고성 등 전국적으로 6곳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의 새로운 틀로 남북한 30개 도시의 교류가 추진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근간이 돼서 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정된 이런 협력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순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명이 같은 북한의 평남 순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구 30만의 평남 순천은 교육 경제 도시로 알려져 순천시와 남북 교류의 의미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철새들의 이동 루트로 알려진 북한의 문덕 습지 연구 협력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평남 순천과 전남 순천은 도시의 규모나 또 철도 교통 요충지 그리고 교육의 도시, 산업단지로 둘러싸인 모든 점에서 흡사합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릴레이 협약에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양도시의 시민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과 평남 순천 시민들이 만나는 시민 정상회담을 제안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 주도 또는 자치단체 주도를 하게 되면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남북교류 협약. 평화의 길을 다지는 새로운 기회가 될지 앞으로 현실화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제철고가 교육부의 일반고 전환 정책이 적용되는 오는 2025년까지 자율형 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제철고는 최근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안내한 데 이어 오늘 열린 신입생 모집 설명회에서도 일반고 전환 추진이 백지화되었다고 공표했습니다. 학교 측은 또 이 자리에서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 동의 없는 일반고 전환 재추진은 없을 것이라며 학교 이미지 제고와 신입생 홍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역 플랜트 건설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상공인단체가 노사 간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공급 과잉 등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노사는 임금 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플랜트 노조와 사측은 지난 5월부터 임금 인상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노조는 지난주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여수시 연등동의 보일러 판매 상가에서 불이 나 상가 한 채를 모두 태우고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냉동 설비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전남 도당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재집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청년과 여성 당원을 중심으로 인재 발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대의원 대회까지로 임기 내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을 치르게 됩니다. 정의당이 평등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